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우리 백만방에서 스터디하는 시리즈죠. 이번에는 미국 온라인 스포츠 베팅 앤 게이밍 인더스트리 자시님께서 공부해서 나눠주신 거고요. 나눠주신 공부 내용 후에 이제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커가 세 가지를 뽑아서 해주셨어요. PENN, DKNG, SEAH.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지금 팬데믹 덕분에 확 땡겨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 갬블링 시장이 2019년 15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 125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합법화되는 주가 좀 많아지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어서 세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베팅 이 섹터를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다 이제 크립토 커런시까지 애드가 된다면 더 성장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또한 세금 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크게 적용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이익률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주가 오픈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회사와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게임이랑. 그래서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 업체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테크를 적용하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제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커지는 모양을 이제 TAM 수치로 해서 그 드래프트 킹스의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발표된 게 굉장히 큰 넘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222빌리언, 게이밍은 뭐 42빌리언. 그래서 여기서 TAM이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가능한 전체 마켓을 TAM이라고 해요. 그리고 SAM은 Service Available Market. 그래서 유효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마켓을 말하고요. 일단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나라여야겠죠.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SOM 그래서 Service Obtainable Market. 그래서 여기는 생존 마켓이에요. 경쟁하면서 쪼개먹기 하는 진짜 이제 핫스팟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티커가 SEAH, Sports Entertainment Acquisition. 이게 스펙주로 상장해갖고 4월에 인수합병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슈퍼그룹이라는 곳이 이제 말타에 기반한 영국 자본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벳웨이하고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는 곳과 스페인이라고 하는 스포츠 베팅 하는 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심판 그 구역 나뉘는 것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23군데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DKNG나 펜은 일단 미국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회사는 또 역시 남미 대륙의 고객 비율이 전체 고객의 48%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일단은 지금 미국이 큰 거죠. 제가 그 옆방 그 정보방에 물어봤어요. 한국에도 있냐? 한국에서 들어와서 이런 DKNG나 이런 데 하냐 했더니 한국에는 자체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불법이라는 것도 있고 합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 미국 외의 나라에서도 하는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는 사실 제가 이게 이제 공부 스터디 자체를 이제 좌슈님이 해주셨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베팅하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게 일단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KNG, 드래프트킹. 이 드래프트킹은 캐시 언니가 매우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물 주고 계속 사주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드래프트킹도 이제 얘는 이제 모빌 앱으로 시작했는데 얘도 스펙주로 상장했는데 잘 컸어요. 어, 그러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로서 유저가 온라인상에서 가상 스포츠팀을 꾸려 여러 형태로 서로 대결을 하는 것.
매력적인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 유저 비율은 어휴, 10,000불까지 베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같이 팀을 짜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카지노 앱이 또 유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뭐 총기류는 싫다. 마리아나도 싫다. 이런 도박도 싫다. 그러면 사실은 뭐 패스죠. 일단은 어, 자기 인생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마이너스 220% 프로핏 마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3분기에는 마이너스 261%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발동을 걸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허가 자체가 이제서야 나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라이벌이 FAN 팬듀얼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타지 스포츠 분야를 양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DKNG EV 세일 관련 지수는 현재 35이고, 이는 동종 업계의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나, 펜은 3.7이다. 그래서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풋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풋볼을 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배팅을 이 팬 사이트에서 하더라고요. 또 고등학생도 할 수 있나? 아무튼 그래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팬이 좀 더 차트도 항상 조금 더 이렇게 변동이 덜 심하고 좀 더 이게 조금 마켓캡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펜 내셔널 게이밍은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베팅, 그리고 19개 주의 41개의 오프라인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20년 코비드 19으로 인해 3분기 매출은 줄었으나 여기가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카지노 방문 고객의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애들이 한 거죠. 뭐 대학교 애들 뭐 이렇게 애들이 하다가 이제 그 연령층이 확대가 되어서 소비 금액이 증가해 갖고 어 그러니까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펜은 카지노와 레이스트랙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도박 사업에 강점을 보여왔으며 2020년 1월에 스포츠 관련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바스투 스포츠를 인수하여서 온라인 도박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6개 주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베팅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기업들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은 회사가 있지 않잖아요. 뭐 만약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지만 지금 이제 여기는 시작하는 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또 하향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막 관심을 받고 또 코비드 때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전망을 좋게 이렇게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SEAH는요, 사실 스펙 상장하고서 차트가 없어요. 이걸 차트를 어떻게 리딩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짧아서. 그런데 지금 가격대는 어쨌든 상장가가 10불이라고 봤을 때, 그냥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천천히 분할로 조금 사 놓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상장하고 나서 이 10불 밑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정말로 분할로 매수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락업도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 있으니까 그 후에 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급하게 막 매수할 건 아닌 것 같죠. 항상
근데 모르죠. 또 이게 또 바람 타면 막 휘리릭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회사의 비전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그랬듯이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분할이라는 게요. 일주일 동안 분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매집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굉장히 신생 기업은 분기별로 분할을 하든지 그러니까 분기별로 내가 뭐 25, 25, 25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25를 가지고 그 한 분기를 5번을 나눠서 하시던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이게 뭐 그러다가 날아가면 어떡해? 날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물려서 이게 반토막 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DKNG 볼게요. 이게 제가 왜 그렇게 분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서 샀어. 그래갖고 이렇게 올랐어. SEH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스펙 상장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오르는 길이다. SH가 얘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KNG처럼 갈 거다. 그러면 이제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얘가 어떻게 갈지 보셔야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빚이 있거나 그런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자세하게 뜯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쉽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또 없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테이퍼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가 될 건지. 아직 뭐 어쨌든 9월 6일까지는 unemployment benefit에 주는 엑스트라 캐시가 계속 오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잡 넘버도 확 좋아질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언을 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켓은 또 막상 미리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DKNG 보면은 많이 올랐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 매물대 이렇게 걸려 있고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예요. 많이 올라서 떨어졌고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수혜를 받았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물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걸려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제 200선을 맞고 다시 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아직 모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수 자리가 확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200선 밑으로 떨어진 차트는 하방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DK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에서 매수하지 않냐. 아크에서 매수한 주식들도 빠집니다. 아크에서 매수했다고 주식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런 성장주, 그러니까 어떤 테마성 성장주는요, 매수 자리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다. 여기가 이제 매수 자리였죠. 매수 자리가 올 때마다 이건 오랜 하락하고 나서 이제 30분짜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저점도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저점이지 여기에서 잡아서 이 하락을 다 맛보신 분도 있다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빠른 매수 들어갔을 때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손절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뭐 58, 여기 56쯤에서 사서 그러면 뭐 이 정도야 뭐 반토막 난 애들도 수두룩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물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또 없는데 저는 얘는 일단 솔직히는 저는 얘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다 일찍 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 쫄쫄쫄쫄 해서 다 진짜 잘 나왔어요. 좋은 가격에. 그리고 거의는 성장주 갖고 있던 것들 다 잘라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팔랑이는 물론 꼭대기부터 그대로 들고 내려왔고 이제
그 해지로 푼만 해가지고 60선까지 같이 내려와서 그 이후에는 그냥 떨어졌지만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홀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경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 맞아요. 여기가 저점인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얘가 저점 같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 저점은 모르는 거야. 설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어서 나는 저점 매수할래. 여기도 저점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기를 저점으로 볼 수도 있었고. 근데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어디가 저점인지는 올라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주고 사도 이렇게 확인되는 자리에서 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랜빌의 그 매수 매도 8가지,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도 계속 그런 매수 매도의 장기 투자의 관목에서 보는 매수 매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고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면, 저한테 레버리지 뭐 이것저것 물으신다면, 어쨌든 그러면 진짜 중기 이상으로 들고 가셔야 돼요. 단타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한 6개월, 1년 차트 공부 바짝 하시고 그러고 하셔도 돼요. 안 읽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제 정하시고 싶으면 진짜 쬐끔 갖고 또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 그런 근육도 있거든요. 트레이딩 근육도 있어요. 그래서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스스로 매매를 해봐야, 그리고 돈을 잃어보고 돈을 벌어봐야 또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저점으로 볼 것이냐, 그건 올라봐야 아는데, 그 올라보는 건 어떤 거냐?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내렸다가 지지받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200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220이 요쯤 될 거예요. 그래서 224일선을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224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51불 46 이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200선 밑에이더라도 1년 전 가격 정도는 뚫어줄 수 있는 이런 차트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주 짧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데는 찬스니까 샀다가 200선 맞을 때 나온다. 뭐 이런 계획이라든지 여기 깨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졌다면 저점에 이렇게 완전 이런 게 확인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권하기는 그렇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지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딱 지금 여기서 멈췄네요. 여기 이렇게 요 층이 매물 지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걸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뭐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갈 건데, 이제 그 와중에 매수 자리를 확인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이쯤 되면 매수 자리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3바 정도 된다라고 보일 때쯤 되면.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냥 갈 것 같죠?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이 옆에 봉을 뚫으면, 얘가 옆에 봉이잖아요. 이렇게 뚫고 세파동이 시작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여기서 뚫을 때 돌파 매매로 사셔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 가격이 76인데 지금 이 경제 회복 상황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가는 게 맞을까? 바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만들고 전후 사정을 보고 가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얘도 30분에서는 뭐 매수 사인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락을 멈추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은 보이지만 일봉으로는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우리가 다 같이 관심 갖고 보고 진짜 같이 이걸 여기서 들어가. 근데 같이 들어갔다 여기서 나와. 뭐 시그널을 주고 나와. 근데 내렸어. 여기 손절 깨.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뷰를 쉐어해 드리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다 스스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왜 여기서 멈췄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세요. 얘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멈췄을까?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볼륨이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얘는 지금 트렌드가 하방이 안 멈췄어요. 그리고 저항은 여기 있고 또 올라가다 보면 요 부분이 딱 200선 저항이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매물대 저항이에요. 항상 그래요. 여기 저항이 있고 얘가 이츠모쿠 클라우드를 뚫고 올라갔다 내리면 시간상으로 얘가 200선이 누울 때쯤 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누웠는데 그랜빌의 매도 법칙 기억나세요? 그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거 200선을 하회하면 여기서 매수다. 그쵸? 매수라고 했어요. 매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200선을 클레임을 못하고 떨어지면 매도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단 이론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안에서 보는 거는 또 적용해서 얘가 하이어 하이를 만들었나 이런 파동을 또 생각해야 되고요. 시간적인 계산을 해야 되고요. MACD가 0 위로 클레임해서 상승 트렌드를 만드나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신생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펜을 또 볼게요. 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DKNG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얘는 캐시 언니가 관심을 두고 계속 매집을 하는 그런 주식이라서 그래서 또 그 힘도 받았죠. 이게 펜이에요. 펜인데 얘도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얘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게 그렇게 막 완전 개드랍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딸딸딸딸 붙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과매도다. 그래서 얘가 200선 위로 올라와 있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뚫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MACD 0에 수렴할 때쯤 되면 한번 다시 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1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모양을 그려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이런 여기를 쉽사리 뚫고 못 간다면 이 가격이 너무 고평가된 가격이라면 그럼 이 아래에서 어떤 파동을 만들고 지루하지만 어떤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스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아직 뭐 어떤 매수의 시그널은 당연히 일봉에서는 없고요. 30분 봉에서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있지는 않네요. 올라가서 요 위로 올라서서 지지를 받아야겠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79불 81, 요 위로 올라서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서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가 200선까지 깔았다. 그러면 이제는 약간 스윙,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단기로 밑으로 쭉 빠졌으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처음에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그런 자리의 시그널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차트 모양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좌시님께서 공부해서 나눠주신 내용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